개인 워크아웃과 개인 회생에 대해 비교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회생하고 워크아웃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회생하고 워크아웃이 있어요. 회생은 일단 한 100만 원 넘게 들죠, 비용이. 그런데 워크아웃은 5만 원이에요, 비용이. 워크아웃이 싸지, 비용이. 회생은 그 독촉 중지를 받으려면 신청하고 금지 명령 나오는데 한 일주일 기다려야 돼요. 근데 워크아웃은 접수하자마자 바로 되거든요. 워크아웃이 독촉 금지가 되는 게 더 빠르죠. 회생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이상 재판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워크아웃은 한 2달 내에 다 결론이 나버리니까 워크아웃이 훨씬 더 신속하게 끝이 나는 거죠. 서류 같은 경우는 회생은 서류가 좀 복잡해요. 뭐 준비할 게 많아. 근데 워크아웃은 서류가 좀 단순해요. 서류 준비할 것도 적고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이 있을 경우에 채무자가 신청했을 때 회생 같은 경우는 채무자가 신청하면 보증인한테 독촉하는 게 가능하죠. 근데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보증인에게도 청구가 불가능해요. 공공기록 등재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채무 불이행 사실로 회생이나 워크아웃 한다는 사실을 그 신용정보원, 그러니까 은행들의 정보를 연합해서 들고 있고 은행들에게 정보를 뿌려주는 그런 공공기관이 있는데 회생 같은 경우는 3년, 파산은 5년 동안 기록을 보관하는데 개인 워크아웃은 2년밖에 보관을 안 해요. 그리고 프리 워크아웃이나 연체전 워크아웃은 등재도 안 해요. 그냥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러면 워크아웃이 훨씬 유리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설명하고 나니까 제가 봐도 워크아웃이 유리한 것 같긴 한데 또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첫 번째, 채무 탕감 비율이 달라요.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이자 같은 경우는 100% 탕감이 되고 원금은 최대 95% 이렇게까지 탕감이 돼요. 근데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이자는 탕감이 되는데 원금은 탕감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다 갚아야 될 때가 많아. 왜냐하면 변제 기간 자체가 길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나누어서 갚으면 웬만하면 이제 원금은 다 갚게 할 수 있거든요. 원금이 탕감되는가, 이게 가장 큰 차이죠. 두 번째는 상환 기간도 차이가 나죠. 회생은 3년만 변제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파산은 즉시 끝나잖아요. 바로 탕감이니까. 근데 워크아웃은 10년 동안 가야 돼요. 8년 또는 10년. 그리고 대상 채무도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카드 채무, 일반 은행 채무,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 세금, 세금도 건강보험료, 상거래 채무, 지인한테 빌린 돈 싹 다 들어가요. 근데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그 협약된 금융기관 채무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간 채무, 상거래 채무, 세금, 4대 보험료 이런 건 하나도 포함이 안 되니까 문제가 획일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일부는 탕감받고 일부는 안 되고 반만 되고 반은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채권자 동의의 문제인데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은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가 필요가 없거든요. 법원에서 판사님이 보고 적당하다 싶으면 다 인가 다 내려줘요. 다 통과시켜줘, 개인회생은. 근데 신용회복위원회 가면 채권자가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채권자가 싫다 하면 이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할 만한 사유가 있어도. 또 이렇게 들으면 회생이 또 유리해 보이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들으면 또 회생이 유리해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본질적으로 이 차이가 왜 나는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누가 해주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주체. 신용회복위원회는 그 금융기관들이 연합해서 만들어낸 조직이기 때문에 그 연합에 들어있는 금융기관한테는 구속력이 미치지, 힘이 미치지만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작은 대부업체나 개인이나 세무서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일시에 해결이 안 돼. 근데 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삼권 분립의 한 축이잖아요. 민주주의에서. 국회,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세 개 중에 한 축이니까 법원 같은 경우는 채권자가 뭐라고 떠들든지 말든지 저 채권이 무슨 일반 채권이든 카드 채무든 옆집 사람한테 빌렸든 상거래 채무든 세금이든 따질 것 없이 다 집어넣고 판사의 권한으로 그거 다 정리 다 해버리는 거죠. 한 번에 설거지 다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채무 따로 저 채무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다 집어넣고 한 번에 다 끝내버리는 거지. 이렇게 법원은 권한 자체가 크니까 모두를 구속시킬 힘이 있으니까 구속시킨다는 게 형사에서 그 체포 구속한다 그 뜻이 아니라 이제 그 기속력이 미친다 그 뜻이에요. 주체가 이렇게 다르니까 법원은 권한이 있으니까 신용회복위원회보다 원금을 더 크게 탕감시킬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갚아야 할 돈이지만 저기서는 채권자들의 동의 아래에서 내가 원금은 이만큼 양보해 주겠다는 거고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의 동의는 모르겠고 담당 판사가 볼 때 이 정도 깎아주면 될 것 같으니까 깎아버리는 거니까 원금은 훨씬 크게 탕감받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채권자가 받을 돈을 확 탕감하고 줄여버리니까 재판을 꼼꼼하게 해야죠. 이거는 저기는 채권자가 동의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한 발 양보할게, 이 정도는 깎아줄게, 이거니까 서류도 간단하지만 여기서는 법원이 채권자의 권한을 완전히 다 꺾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류도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꼼꼼하게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만큼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렇게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 일을 그만큼 더 꼼꼼하게 많은 서류를 가지고 오랫동안 일을 하려니까 소송 비용이나 법 비용도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법원은 법원의 권한으로 채무자 회생 법률에 따라서 개인회생은 동의 없이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를 감축하고 탕감하고 인가를 내릴 수 있으니까 채권자가 뭐라 떠들든 법원에서 볼 때 이거 인가해줄 만하다 하면 통과를 시키는데 신용회복위원회는 자기들이 뭐
모여서 회의를 해보고 아 그래 이 정도는 깎아줄게 동의를 해주는 거니까 이건 채권자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죠. 그리고 법원은 채무자 회생 법률의 권한으로 이걸 다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뭐 세금이고 뭐 상거래 채무고 뭐 옆집에서 빌린 돈이든 친척한테 빌린 돈이든 뭐 은행에서 빌린 돈이든 카드 사이에서 빌린 돈이든 싹 다 탕감해버리는 거고 저기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서 동의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라는 그 범위 안에 그 연합 안에 들어가 있는 금융사의 채무만 탕감이 되고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세무서나 뭐 상거래 회사나 뭐 이런 거는 하나도 탕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런 원리로 누가 해주는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해주는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이해를 하시면 두 개가 구분하기가 쉽죠. 서로 장단점이 좀 있네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다음 영상을 보시면 어떤 분이 회생에 맞고 어떤 분이 워크아웃에 맞는지 회생과 워크아웃을 비교한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